또 보증금 사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은데 보증금이 네. 그렇게 서가 많나 봐요. 임대차 보증금 요즘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세입자들 고민이 참 클 수밖에 없는데요.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보증금 반환 받는 뭐 민사소송 뭐 이런 재산 조회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임대인 그 어떤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 또 아예 재산을 잘 자기 명의로 안 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보증금 반환받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뭐 때로는 임대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한번 해보라. 네. 그게 뭐 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습관적으로 안 갚아주고 보증금 뭐 나몰라라 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형사 책임까지 질 수가 있다.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중개업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도 한번 그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집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네. 그걸 중개해준 중개업자까지.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어차피 이제 임대인이 못 갚는 것은 보통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뭘 숨겨놓은 사람은 대상을 하고요. 그러면 세입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?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중개했던 중개사의 과실. 중개사는 그 중개업자로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체결해 줄 때 세입자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확인 설명해야 될 부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제대로 빼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게 적정 보증금이냐? 적정 보증금이냐 맞습니다. 딱 용어가 적절한데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사기가 일어나는 거겠죠. 그렇죠. 네. 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실거래가라는 게 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빤하죠. 그걸 뭐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한데 문제는 이제 빌라 같은 이런 데인데요. 실거래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제대로 빼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개업자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심지어 부풀리고 그렇죠. 짜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뭐 시세 얼마 이렇게 적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? 없죠. 그러니까 왠지 자기는 책임 안 질 것이다. 둘이 알아서 한 거지. 나는 그렇죠. 그냥 뭐 잘 되게 해준 거지. 그러니까 도와준 거지. 내가 뭐 시세를 언제 부풀렸냐? 나는 그냥 뭐 있는 대로 얻으려 하겠다. 그러고 하면은 책임 안 질 거라는 생각으로 좀 그 부분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일하게 또 그냥 안일하게 맞아요. 안일하게 또 부도덕하게 약간 비양심적으로 딱 서류에 나타나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 잘했다 못했다 이 부분에서 딱 드러나지만 그렇죠.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냥 대화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냥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또 중개협회가 가입한 그 공제, 보험 요 상대로도 같이 청구하는 요런 이제 그 소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여튼 그냥 이 집주인한테 어떻게 받아내겠다 아니면 이 집을 경매 쳐서 받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도 해보고 집주인으로 그리고 또 중개업자 중개사한테도 한번 소송해보고 그 공제 금액 거기까지도 소송을 해보라 이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적극적으로 한 소리네요. 그렇습니다. 자기 보증금을 지금 지키기가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. 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세입자 들어와가지고 내 보증금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. 그렇지. 지금 너무 시세가 내려가고 또 그 아파트 매매 자체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월세도 있더라고요. 전세금 그렇죠. 놔두고 네. 집주인이 월세를 주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세입자한테.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성의 있는 임대인들도 있는데요. 집주인들도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. 난 상황은 어렵다. 난 모르겠다. 그렇습니다. 네가 알아서 구해서 똑같은 금액에 빠져나가든지. 그렇게 하게 되면은
임대인 상대 또 중개업자 상대 이런 소송들이 이제 불가피한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중개업자 상대로 그 과실을 묻는 그런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재판에서의 이제 쟁점 요걸 한번 따져볼 때 핵심은 결국은 이 보증금을 들고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면 2억이라고 한번 해보시죠. 2억, 예. 2억을 주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제대로 빼나올 수 있는 그 시세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개업자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걸 이제 만약에 그게 지금부터 2년 전이다라고 하면은 2년 전의 시세를 감정을 합니다. 재판을 통해서. 그래서 그 보증금이 적당히 했는지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할 필요 없이 그렇죠. 다 실거래가 나와 있으니까 네. 상관없는데요.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액이 2억에 못 미치거나 또는 2억 언저리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개업자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그거 중개업자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, 사실. 그게 만약에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때 그 집을 경매에 넣어 가지고 보증금을 다 나올 수 있는 빼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시세는 돼야 되지 안전하다. 이런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 안 그 해주겠죠. 부분이죠. 예. 그 부분이죠. 예. 그것도 회피하려고 또 안 하겠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시세 감정을 해가지고 그 시세가 이제 못 미치는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중개업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죠. 아,